자, 그럼 바로 이제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쏴주시나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이슈를 반도체 이제 초호황 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을 또 준비를 좀 해왔는데 진정성으로. PSK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PSK 홀딩스가 아니고 이제 PSK 네. 전공정의 이제 장비를 만드는 PSK를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이제 상승한 거에 좀 의미 부여를 좀 해보면 일단은 메모리 업황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D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또 스토리지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또 가격을 25% 인상을 네. 했잖아요. 뭐 이런 이제 메모리 가격의 이제 반등이 결국 출하량이 이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정말 빠르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메모리 업황뿐만 아니라 HBM과 관련된 이슈.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한 HBM3E를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주가가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번번이 여러분들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메모리 반도체 3등하는 기업이 이 정도로 올라갔다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오히려 너무 못 오른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못 간다면 몰라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주가 상승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동력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업계 3위 기업이 이렇게 잘 나간다라고 하면 업계 1등, 2등 기업은 더 잘 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오늘 충분히 이제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메모리 업황과 또 시스템 반도체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전공정 장비 기업들 요즘에 이제 증착 장비 기업들만 워낙 또 좀 주목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완만하게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좀 뻗어나고 있는 PSK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예. 주가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지부진하다. 얘는 왜 이렇게 못 가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월 이후부터 그냥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한 2만 원 초반에 머물렀던 주가가 3만 원대까지 거의 한 40, 50% 가까이 이제 상승이 좀 들어왔거든요. 본격적인 이제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다. PSK는 이제 전공정의 세정 식각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PR 스트립 장비. 우리가 포토레지스트를 도포를 해가지고 반도체 기판에 이제 회로를 새기고 나면 남아 있는 이제 PR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제거하는 이제 장비가 이제 PR 스트립 장비, PR 스트리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기업,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PSK다. 주요 고객사가 국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을 이제 주요 고객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베벨 해처 장비 이런 것들도 이제 국산화하는데 이제 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 하드 마스크 이런 것들도 이제 신규 장비들 라인업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도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까 삼성 파운드리 얘기했잖아요. 내일 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전자, 10만 전자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두 가지 조건이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고 또 하나는 HBM3E 엔비디아 진짜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제 이슈들이라고 보면 결국에는 그런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궤적하고 PSK 궤적이 이제 거의 유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설비 투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설비 투자 이제 증설의 효과를 이제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전공정의 이제 핵심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1분기 때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HBM 관련된 오늘도 물론 저는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네. 반등이 좀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PSK 홀딩스라든지 STI라든지 이런 기업들 어저께 또 3D 낸드 이제 3D D램 얘기가 나왔을 때도 리플로우 장비를 만드는 레이저셀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기업들은 PSK 홀딩스하고 STI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후공정의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면 전공정에서 이제 미세화를 주도하고 있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PSK가 가장 좀 주목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 3D D램 이슈에서도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PSK를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조금 뻗어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일봉 말고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을 보시면은 거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을 좀 거쳤다가 최근에 이제 들어서서 2월 달부터 이제 주가가 고점을 이제 뚫기 시작했거든요.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 저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호재성 이슈들이 이제 부가가 될 때마다 네. 주가가 한 단계씩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1,000원 정도 가격이라면 뭐 부담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동종의 다른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많고 미국의 대표적인 장비 기업 물론 PSK를 제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직접 비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시가총액 차이가 뭐 워낙 많이 좀 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이제 뻗어나갔던 흐름을 본다면 PSK는 거의 지금 허리 정도 수준밖에 안 올라온 게 아닌가. 상승 여력이 아직 충분히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37,000원 정도를 일단 일자 목표가로 좀 잡고 손절 가격은 2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창 후공정 막 올라갈 때 전공정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 되게 불만 많으셨는데 PSK가 좋은 지표가 되면서 좀 전공정의 강한 시세를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VS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네. 바로 PSK와 하나마이크론 같이 네.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세정장비로 같이 한다라고 좀 써 있어서 제우스를 한번 같이 네. 넣어봤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어디를 선택해 주시나요? 뭐 이게 다 좋은 기업이고 HBM 관련해서 다 같이 수혜를 받을 네. 수 있는 기업들인데 그래도 문제는 후공정이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는 하나마이크론, 네, 네. 맞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하나마이크론, 한번 네. 짚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이제 12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엔비디아의 이제 HBM 관련된 공급 계약을 체결할까라는 문제가 가장 큰데 또 삼성전자의 어떤 설부 투자 확대에 있어서도 하나마이크론의 어떤 패킹 장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오히려 CB 관련된 대량 출회로 인해서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왔던 부분들이 네. 충분한 이제 매수 기회로 다시 한번 이제 주가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하나마이크론 탑픽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S에서 김준호 매니저는 하나마이크론을 선택했습니다. 약간 제가 데자뷰 현상이 좀 생긴 게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제가 어떤 종목을 AD 테크놀로지였나요? 종목을 얘기하고 나서 숟가락 VS 논쟁 해가지고 얘기하시는 네. 거죠? 김준호 매니저가 가온칩스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온칩스 이렇게 했는데 그날 네. 가온칩스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맞습니다. 했어요. 예. 근데 오늘 하나마이크론 있잖아요. 네. 저도 하나마이크론 표한표를 던지고 싶은 아, 게 이거 양다리 이게 아닙니까? 숟가락을 얹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공정 기업도 이렇게 좀 전방위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PSK를 오늘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주가가 이제 조금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올라와 있는 종목에 대한 이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하나마이크론을 좀 보시면 되는 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첨단 패키지 시장 100조 원이 넘는 이제 첨단 패키지 시장 진출을 이제 선언을 했고 예. 어제 TSMC 이제 지진이 났잖아요. 물론 이제 그 지진에 대한 피해가 이제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추산이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만. 뭐 미비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미비하다는 얘기는 예. 있는데 또 내부적으로는 제가 이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 특히 삼성전자하고 이제 또 경쟁 관계에 있는 이제 많은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의 네. 이제 파운드리하고 또 경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OSAT 기업들 있잖아요. 네. 대만의 OSAT 기업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기업들은 어저께 상대적으로 지진 피해가 조금 컸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OSAT 기업이고 지진에서 비교적 좀 안전한 베트남에 지금 아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물량을 지금 외주 후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지진과 관련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를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숟가락을 또 예. 하나마이크론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숟가락, 뭐 양다리 이런 논란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반도체 업황에서 가져갈 기업들, 가져갈 종목들이 종목이 이만큼이나 너무 많아요. 많다, 좋은 네. 기업들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한 김에 한발 리뷰도 반도체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희 매니저님 이수페타시스 네. 리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BNK 네. 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반대로 엔비디아가 좀 조용해서 여긴 또 어떨까 힘을 잃을까라는 우려도 좀 되기도 합니다. 항상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원래는 엔비디아의 주가에 계속 좀 동조화되다가 실적 쇼크가 한번 딱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엔비디아 주가하고 계속 디커플링이 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3월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는 다시 이제 엔비디아 주가하고 또 동조화되기 시작했어요. 실적 사이클이 이제 다시 맞물리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미국의 이제 G사,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수주가 좀 늘어나는 시점이 아마 2분기부터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2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성장이 좀 된다라고 하면 그 기대감이 충분히 이제 지금부터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미 2분기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수페타시스 단기적으로 지금 46,000원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4만 원까지 이제 눌림목을 정말 이쁘게 잘 만들었잖아요. 이런 눌림목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자꾸 캔들의 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 뚫어 올릴 때 대량 거래가 이제 붙었다가 조정받을 때 더 큰 거래가 나와버리면 물량을 이제 털고 나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조정이 들어올 때는 거래를 탁 죽이면서 슬렁슬렁슬렁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예. 이랬던 이제 종목들이 뭔가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단기적인 좀 재료가 부각이 좀 되면 들어올릴 때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눌림목 조정을 상당히 좀 이쁘게 잘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4만 원 정도 근처에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진입의 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뭐 5만 원 정도까지 이제 그대로 좀 야, 유지를 예. 하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리뷰 들어봤고요. 김준호 매니저의 포트 안에도 지금 K엔솔 반도체 장비 쪽 기업이 포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리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좋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K인솔 같은 경우가 최근에 또 액침 냉각 쪽에서 이제 맞아요.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GST와 원래 K인솔이 국내에서는 이제 액침 냉각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기업인데, K인솔이 조금 더 최근에는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인 이제 서브너라는 기업과 같이 이 액침 냉각 관련된 솔루션을 공동으로 좀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K인솔도 이 AI 반도체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도 그 열풍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액침 냉각에 대한 관심도 순환매 차원에서 충분히 직전 고점도 돌파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도 충분히 25,000원까지도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도 25,000원 KNR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애플 쪽에서는 애플이 좀 로봇에 대한 모멘텀에 좀 가동을 거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두 매니저들도 로봇 관련주도 좀 있기 때문에 김영민 매니저의 두산 로보틱스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수급이 좀 움직인다면 로봇주도 한번 톡 건드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호예수 해제 시기 이게 지난주부터 나온 뉴스 같은데 4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의무부여 등록을 해제한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여기에 두산 로보틱스랑 하이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단기 바닥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 상장 주식 대비해서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뭐 오버잉 이슈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 요거는 제가 이제 지금 손절 가격이 터치됐는데 이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손절 가격을 너무 좀 타이트하게 잡았다. 타이트했다. 오히려 이제 주가가 지금 8만 원 정도 구간이 오면은 이게 이제 손절을 해야 될 자리가 아니고 다시 이제 사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치네. 제가 이제 근데 조금 반등이 들어오는 위치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8만 원 정도 이제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었는데 어저께 이제 손절가를 딱 터치를 하고 8만 1,200원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제 애플까지도 이 로보틱스 시장에 이제 그쵸. 참전을 한다. 미국에 지금 테슬라가 이미 이제 옵티머스라고 하는 이제 로봇 출시를 했고, 요즘에 이제 피규어 AI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정말 잘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결국 애플도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이제 근간이 되는 게 결국 이제 협동 로봇이거든요. 협동 로봇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또 수혜주인 두산 로보틱스도 충분히 뭐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다만 주가는 최근 한 2주 동안에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렸어요. 특히 최근에는 아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서 실적 대비해서 조금 이제 주가가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 대표적으로는 이제 로봇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도 기술적인 이제 눌림목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좀 됐다라고 보는데,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이 팔아야 될 자리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괜히 제가 손절까지 이제 터치를 했다라고 해서 손절 매도할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단단하게 좀 보유를 하시면서 9만 원, 10만 원까지 또 가격 회복하는 흐름을 기다려 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히려 좀 단기 바닥권에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김준호 매니저가 로봇 기업이 또 포트 안에 있습니다. 로봇 기업 한 번에 쫙 가볼게요. 바로 KNR 시스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연속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어저께 가뭄의 어떤 단비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K나 시스템이 어제 시장이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뉴욕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한 23,000원을 좀 걸어놓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5% 빠졌다가 플러스 5%까지 상승 흐름 놔줬어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 뭐 단기적으로 한 9%까지 반등 흐름 놔줬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단 9% 정도 수익 내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물론 K나 시스템이 우리 국내에서 독보적인 유한 로봇 관련된 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쟁사가 없고 또 국내 이제 대표 기업 공고기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삼성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국내 대표 기업들에게 유한 로봇을 다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있어서 K나 시스템이 가장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스턴 다이맥스에도 유한 로봇을 공급하고 있어서 최근에 엔비디아와 또 보스턴 다이맥스의 어떤 협업에 있어서도 K나 시스템의 가치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또 이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또 오버행 이슈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 종목은 한 번에 몰빵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오버행 이슈로 사실 그거는 기간이 그때 팔지 안 팔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또 고점 대비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만약에 오버행 이슈로 조정 흐름이 나준다고 했을 때는 주가의 어떤 펀더멘털과 모멘텀과 전혀 무관한 일인 거잖아요. 수급적인 요인으로 매도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를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NR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준우 매니저님 폴라리스 오피스 리뷰도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GPT 스토어가 좀 나온 이후로 세론 여파가 그때 나오고 조금 그때부터 강하게 힘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때 보여요? 최근에 뭐 시장 흐름 자체가 특정 종목에만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뭐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 또 그리고 뭐 삼성전자 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그 외에 사실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들이 최근에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와 같은 형태의 주가 조정 흐름이 다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은 오히려 이게 주가가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와줬을 때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게 다른 이제 오피스 기업들과는 좀 무관하게 오히려 좀 전장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테슬라에도 폴라리스 오피스 앱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 현대자동차도 원래 지금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 시기를 좀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은 레벨 3가 상용화된다고 했을 때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오피스 앱이 또 깔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폴라리스 오피스 앱뿐만 아니라 뭐 웬만한 기업들이 다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조정을 좀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리뷰 들어봤고요. 김행 매니저님 큐로셀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급이 되게 좋아서 잘 올라갔습니다. 카티 치료제로 모멘텀이 좀 바이오 내에서 옮겨가는 흐름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뭐 아직까지 이제 중심축이 이제 옮겼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차피 종목 안에서 또 계속 순환매가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 또 AACR 관련된 종목들이 세론이 먼저 조금 되면서 주가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세포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도 저점 매수 좀 들어오고 있다. 다만 저는 대장주들 계속 제가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단기 가격 조정이 조금 급하게 진행이 좀 됐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여전히 오늘도 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큐로셀도 어저께 딱 흔들리는 시장에서 주가가 거의 4% 가까이 이제 밀리다가 상승 전환이 좀 되면서 그래도 빨갛게 양봉을 좀 만들면서 단기 저점을 좀 잡았거든요. 32,000원 구간도 충분히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37,000원에서 8,000원 조금 더 간다면 전고점 넘어가는 4만 원 이상까지도 이제 가능해 보이거든요. 안발셀이라고 하는 CART 치료제가 올해 하반기 때 빠르면 국내에서 이제 승인까지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시장이 개화된다는 측면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로 큐로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큐로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제 정선 아나운서가 없어서 화면이 칙칙해 보이는데 김준호 매니저가 또 화사한 자켓을 입고 와서 그 이 칙칙함을 좀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좀 눈에 띄네요. 채팅창에 칭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또 이제 카메라로 보면은 살짝 더 빨간빛이 돌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어떤 강한 상승을 더 기원하는 의미에서 간만에 한번 마이 걸치고 왔습니다. 네, 제 넥타이도 이제 잠시 후에 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발 바로 기분 좋게 들어볼게요. 네, 오늘 한발 종목은 그동안 조금 이제 후회를 했던 종목인데요. 네, 드디어 다시 그 자리로 와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오늘 한벌 종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3월 28일 날 김영희 매니저님이 AD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렸을 때 가온칩스가 이제 탑픽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말하면서 머리가 아차하더라고요. 아, 이걸 한 발로 말씀드릴 거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때 그 가격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예. 시장 여파로 인해서 웬만한 AI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 흐름에 나아졌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다시 그 가격대가 다시 돌아와서 한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일단 뭐 가온칩스는 뭐 두말하면 말할 필요도 없죠, 사실. 이 디자인 예. 하우스 기업에서 삼성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 12개의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중에서 어떤 이제 디자인 하우스의 어떤 솔루션 성과 뭐 그리고 또 비즈니스 성과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베스트 파트너사로 선정된 기업이 가온칩스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주요 고객사들이 지금 대규모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꾸준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연간 매출 성장이 한 20%가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 만약에 삼성전자가 또 이제 HBM을 또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또 가온칩스 또한 마찬가지로 매출 컨턴 점프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한 10에서 12% 정도 지키고 있는데 인력의 거의 대부분 거의 80% 이상이 R&D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그래서 돈을 보는 족족 R&D 인력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다른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대비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R&D 인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87%가 R&D 인력이고요. 그래서 다른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대비해서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과 함께 전일도 이오테크니스라는 기업이 어린이 장비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전일 웬만한 AI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에 나와줬을 때 이오테크니스가 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거의 신고가 부분까지 다시 올라갔는데요. 가온칩스도 마찬가지로 삼성향의 디자인 하우스 기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다시 한번 받으면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PSI 시뮬레이션입니다. PSI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파워 앤 시그널 또 그리고 인터그리티 시뮬레이션이라고 아무리 삼성전자가 이제 고성능 칩들을 뭐 3D DRAM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MPU 또 그리고 HBM 고성능 칩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실제 보드에 장착됐을 때 원활하게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뭐 막대한 비용 손실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사전에 스크리닝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어떤 이제 플랫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중에 가장 먼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을 때 가온칩스의 PSI 시뮬레이션의 역할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어떤 기술 부분에서도 다른 어떤 경제사 대비해서 기술 그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앞으로의 삼성과 함께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판단돼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한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시죠. 가격 전략은요. 10만 7천 원을 좀 매수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네, 직전 고점 돌파를 바라보며 13만 원을 목표가로 손절가는 9만 1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발 기업들 모두 공개해봤습니다. 개장 전 최고의 전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